옥상에 올라가 메밀 베개 속을 널었다. 나의 잠들이 조아라 하고 햇빛 속으로 달아난다. 안녕하세요. 정목입니다. 요즘은 봄 햇살이 보드랍고 따뜻해서 온종일 햇살을 쬐이고 싶어지지요. 요즘은 벽의 속도 굉장히 다양합니다만 여러분 혹시 메밀 베개 속을 쓰고 계시는지요? 메밀 베개 속이 머리를 시원하게 해주고 머리를 또 맑게 해준다 그래서 많이 쓰는데 저도 메밀 베개 속을 참 오랫동안 사용했거든요. 근데 이걸 옥상에 갖다 내다 널면 그 메밀 베개 속들 또 나의 잠들이 조아라 하고 햇빛 속으로 달아난다. 참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어느덧 4월이 다 가고 오늘이 마지막 날이군요. 4월이 가기 전에 햇살 아래서 베개 속의 묵은 잠들을 털어내듯이 마음의 먼지도 그렇게 함께 툭툭 털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케빈 컨의 피아노 연주로 찾아갑니다. In My Life. 케빈 컨은 시각이 굉장히 약하다 그러죠. 약시라고도 말할 수 없고 거의 사실은 앞을 못 보는 겁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냥 여기에 흐릿한 어떤 물체만 있다.
완전한 시각장애인은 아니지만 거의 뭐 99%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연주가인데요. 이제 오솔길을 그냥 이렇게 걸어가면 눈을 그냥 감은 상태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냥 오솔길을 걸어가면 그대로 그 숲에서 느껴지는 악상이 그냥 떠오른다 그래요. 그리고 햇살이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이 얼굴에 와 닿을 거 아니에요. 또 손등에 떨어지고. 그럴 때 그냥 저절로 악상이 그냥 떠오르는 대로 이렇게 곡을 작곡하고 또 피아노 연주를 하고 그런다 그래요. 우리가 눈을 꼭 뜨고 세상 사물을 바로 본다고 해서 바로 보는 것도 아닌 거예요. 눈을 감고 있지만 우린 얼마든지 더 정확하게 그 사물의 질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알아차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케빈 컨의 그 연주를 듣고 있으면 음악 한 곡 한 곡이 마치 숲속에서 전해져 오는 피톤치드 같기도 하고 또 아주 영롱한 이슬방울 같기도 합니다. In My Life 같이 들어봤습니다. 집에서 동물 키우는 분들 많이 계신가요? 보통은 고양이 그리고 뭐 강아지 이런 개 종류들을 많이 키우시죠. 요즘은 고양이나 강아지의 범위를 넘어서서 이름도 잘 모르는 그런 애완동물들을 참 다양하게 키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개를 키우는 분들 아마 개를 잘 관찰해 보면 여러 가지 기이한 현상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개들은 이게 뭔가 긴장 상태가 발생하게 되면 우선 상대방에게 카밍 시그널을 보낸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고요하게 좀 카밍 다운하라는 거겠죠. 카밍 시그널, 진정시키는 그런 표시를 보내서 상대방을 온화하게 해주고 또 진정시키는 그런 행동을 직접 보여준다 그럽니다. 근데 그 행동이 뭐냐면 카밍 시그널이 개들이 하는 게 주로 하품하는 거, 그 다음에 소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변을 보거나 하품을 하는 게 상대에게 지금 진정해 이런 표현인데 그걸 사람들이 알아차릴까요? 잘 못 알아차리는 경우도 있죠. 하여간 최대한 몸으로 그 상대방의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주려고 노력할 때 하는 행동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현상이 개한테서 나타나는 게 사실은 늑대로부터 무리지어 살 때, 늑대들이 무리지어 살 때부터 있었던 습성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늑대들은 서로 간에 아주 불편한 감정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감정의 기류가 느껴지는 순간 바로 뭐 달려들어서 싸우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 그러면서 멱살부터 탁 잡는다든지 뭐 화부터 낸다든지 물건을 집어 던진다든지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데요. 그 늑대들은 자신과 상대방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 막 불안과 긴장감이 와요. 그럴 때 오히려 그런 불편한 감정의 기류가 포착되는 순간 그 마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천천히 걸어간답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듯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상상하고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막 지금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불안이 와요. 그리고 감정이 주체할 수 없어. 그럴 때 그냥 확 덤비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을 향해서 아주 한 걸음씩 천천히 다가가는 거죠. 눈을 마주치면서 가는지. 이게 이제 카밍 시그널인데 정말 그런 행동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놀랍지 않나요? 상대의 불편함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충돌하기보다 서로의 긴장을 완화시켜주면서 싸움을 피하는 방법을 먼저 찾는 거예요. 싸우기 위해서 덤벼드는 게 아니라. 사실 사람한테도 이런 점이 있긴 있죠. 근데 우리는 감정이 일어나면 그걸 카밍 시그널을 보내기보다 먼저 확 덤벼들고 보죠. 근데 이런 그 동물들의 개나 그 늑대들의 기이한 현상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참 인간보다 낫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개를 키우는 사람들은 이 카밍 시그널을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카밍 시그널을 놓치는 주인들은 개를 오히려 때리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그래서 오히려 개를 혼내주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개가 막 집안의 신발을 물어 뜯었다든지
개가 막 그냥 신문을 다 뜯어 놓는다든지 뭔가 막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러면 이제 주인이 막 화가 나서 너 뭐해? 그러면서 개를 확 때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변을 보거나 이렇게 하품을 하거나 하는 게 주인을 무시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주인님 진정 좀 하시고 기분 좀 푸시죠 라고 하는, 이 말 못하는 짐승이니까 말을 전하지는 못하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저처럼 좀 릴렉스해지세요. 하품하거나 소변을 보는 건 릴렉스할 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소리 없는 표현이라 그럽니다. 요즘은 사소한 말다툼이 번져서 굉장히 험한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살인 사건은 다반사이고 집안에 불을 지르기도 하고, 그 화가 나서 불 지른 것이 그냥 이웃의 아파트 수십 채를 태우기도 하고, 별별 일이 다 일어나죠. 그럴 때 우리는 상대방에게 화가 난다고 바로 불을 지르거나 바로 뭐 사람을 이렇게 살인을 하는 식으로 가거나 막 가는 식으로 갈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좀 카밍 시그널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상대방을 향해서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한 걸음, 또 깊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눈 마주 보기, 이렇게 좀 잠시 감정이 고조된 걸 다운시키는 그런 시그널들을 보내면서 자신도 진정시키고 상대방에게도 진정의 효과가 있는 어떤 그런 행동들을 사전에 미리 좀 익혀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 막 화가 나서 막 이런 워워워워워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듯이 좀 스스로 누가 화가 나서 막 성질을 내면 워워워워워. 여러분은 어떤 카밍 시그널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자신도 가라앉히고 무엇이 있을까 연구하셔갖고 홈페이지에 댓글 좀 보내주세요. 저는 화가 날 때 이런 식으로 카밍 시그널을 보냅니다. 진정 효과가 있는 어떤 표시를 합니다. 그런 게 있으면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시청자들과 나누면 좋지 않을까요? 테너 박인수 씨의 노래로 들을까요? 친구요. 생각이 날 때마다 우리 잃어버린 정 찾아 친구야 꿈속에서 만날까 고요히 눈을 감네 기쁨도 슬픔도 외로움도 함께했지 법은 꿈을 안고 내일을 다짐하던 우리 굳센 약속 어디에 점잖아 추억은 구름 따라 흐르
그리운 친구여 옛일 생각이 날 때마다 우리 잃어버린 정 찾아. 친구라고 하는 말이 나이 들면서 더 좋아진다 그래요. 어려서부터 다 친구가 있죠. 근데 어릴 때 친구보다 나이 들면서 친구가 더 그 말이 가족이라는 말보다 더 가깝게 와닿는다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나게 돼요. 가족은 가까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해받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친구는 가까우면서 한 다리 건너 있으니까 속마음을 털어놓기도 좋고요. 그런데 그렇게 내 속을 털어놓고 진정으로 이해받을 수 있는 친구,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있다면 그 사람 인생은 성공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친구가 나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주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내가 상대방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지 저도 또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불가에서는 친구, 도반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같은 길을 간다, 한 방향을 바라본다, 꿈꾸는 것이 같다, 목표지가 같다, 그런 말이죠. 도반이라는 말. 친구는 흉어물이 좀 있어도, 그리고 내가 뭔가 실수해도, 잘못을 했을 때조차 책망하기보다는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친구가 아닐까 싶은데 여러분에게는 그런 친구가 단 한 명 있는지요? 많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재산보다 더 많은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나무 아래 앉아서 모바일 앱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TV로 방송을 시청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핸드폰에서 쉽게 다시 보게 할 수 있거든요. 나무 아래 앉아서 단독 모바일 앱이 있으니까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정목스님 네 글자만 검색하세요. 그래서 그 앱을 다운받으시면 스마트폰에서 방송을 보실 수 있어요. 방법은 아주 간단하지만 연로하신 분들께서 앱을 다운받는 방법을 잘 모르시면 주변에 젊은 사람들 누구 만나면 나무 아래 앉아서 앱 좀 다운받아 달라라고 부탁하시면 몇십 초도 안 걸립니다. 그리고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요. 길 가다가 젊은이들에게 부탁하셔도 되고, 그래서 폰이 있다면 언제든 손에 들고 다니시면서 원할 때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시청하시고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달팽이 편지 보내주실 분들과 시청자 홈페이지에 댓글 다실 분들, 편지는 서울시 서초구 남부 순환로 2265번지 BTN 불교TV 6층 나무 아래 앉아서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저한테 편지가 도착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나무 아래 앉아서 홈에서 다시 듣기를 누르시면 댓글 소감을 올리실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걸 좀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담당자 메일로도 보내주셔도 사연이 도착합니다. tre3 그리고 btn.co.kr로 보내주셔도 도착합니다. 오늘은 바람 속에서 어떤 책을 한 권 꺼내볼까? 사실 매 주마다 우리 작가와 저와 고민을 합니다.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어떤 걸 읽어드리면 여러분의 삶에 활력이 될까? 다 읽어보신 책일 수도 있지만 또 저를 통해서 다시 듣게 되면 이게 눈으로 읽는 거와 귀로 듣는 책은 굉장히 질이 다르죠. 저도 그렇더라고요. 눈으로 읽을 때와 누가 읽어주는 걸 귀로 들을 때 청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느낌은 그 책에서 담고자 하는 내용이 참 다르더라고요. 더 풍성하다 그럴까?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아잔 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슬프고 웃긴 사진관이라는 걸 선택해 봤어요. 세계적인 명상가이면서 스님이십니다. 아잔 브람 스님은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하신 분이신데 작년 이맘때인가 우리나라에 한번 내한하신 적도 있죠. 스님은 영적인 삶에 대한 갈망을 품고 태국의 아잔차 큰 스님을 만나 뵙고 그 스님의 제자가 됩니다. 태국에서 오랫동안 수행하셨고 그 후에 호주로 건너가서 호주에서 최초로 명상 사찰을 세우게 돼요. 그러면서 호주 불교를 개척하시게 되죠. 아잔 브람 스님의 슬프고 웃긴 사진관, 이건 스님께서 전 세계 각국을 떠돌면서 에피소드를 담은 에세이집이에요.
간결하지만 삶에 대한 또 스님의 깊은 통찰을 엿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오늘 그 중에 한 대목 뽑아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 학교에서 제가 수학 교사로 지낼 때 일입니다. 첫 교사 발령을 받고 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는 학생들에게 수학 시험 문제를 출제해야 됐죠. 교사 경력이 하나도 없었던 저로서는 시험 문제를 어느 정도의 난이도로 어떻게 출제해야 하는지가 아주 난감했습니다. 그때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선배 교사가 제게 멋진 조언을 해주더군요. 그는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70점이 되도록 시험 수준을 맞추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30에서 40점이 된다면 학생들은 기가 죽어서 더 이상 수학을 공부하지 않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95점에서 100점으로 평균 점수를 맞추면 너무 쉬워서 또 공부를 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점수가 70점이라면 학생들 모두가 열심히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답을 맞히지 못한 30%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해주면 된다고 일러주더군요. 얘들아, 그 문제가 어려웠구나. 내가 수업 시간에 그것들을 충분히 설명해 준 적이 없는 것 같아. 다음 수업 시간엔 그 문제들을 집중해서 설명해 줄게. 이렇게 30%의 실수는 우리가 더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실수를 한다는 것, 그건 바로 배움이지요. 이것이 바로 말하자면 삶을 훌륭하게 성장시키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배우고 성장하십시오. 아잔차 스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매해마다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집니다. 넓은 마당을 청소할 때는 스님들이 줄지어 서서 기다란 빗자루로 먼지를 일으키며 쌓인 낙엽을 쓸어냅니다. 낙엽들을 쓸다 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는 사이에도 숲은 계속 우리를 가르칩니다. 낙엽은 떨어지고 스님들은 쓸지만 긴 길의 끝에 다다를 때쯤 이미 쓸어낸 길을 뒤돌아보면 새로이 떨어진 낙엽들이 저쪽 끝부터 길을 덮기 시작하며 다시 흩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쓸고 있는 동안에도 낙엽은 계속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나뭇잎에 대해 이해할 때 날마다 길을 청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늘 변화하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잔 브람 스님의 슬프고 웃긴 사진관이라고 하는 책에서 한 대목 읽어드렸는데요. 스님 말씀이 참 간결하지만 와닿는 것이 참 강렬하네요.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할 때 학생들에게 70점에 맞추어라. 너무 점수가 낮으면 아이들이 스스로 실망해서 공부 안 할 것이고 또 점수가 너무 높게 나오면 이까지 거 뭐 쉽네 하면서 공부 안 할 거다. 70점 정도 되면 나머지 30%는 노력하고 더 애를 써서 그 나머지를 더 배워가도록 성장하는 성장의 고통으로 남겨두라. 실수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끊임없이 배워가고 배우기 위해서는 고통이 뒤따른다는 것. 그런 고통을 감수하고 감내할 수 있는 그런 내면의 멘탈이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고통이 뒤따라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조금 노력하고 바로 그게 성공하기를 바라는 욕심이 있죠. 별로 해보지도 않았는데 바로 그 결과가 완전하기를 원해요. 그게 욕망인 것 같습니다. 절대 세상엔 거저 주어지는 게 없잖아요.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걸 통해 또 배우고 성장하고 고통이 뒤따르지만 또 한 걸음 나아가고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인내와 견뎌내는 힘과 그걸 통해서 성장하고 또 마음, 심리적인 그 마음 현상이 아주 강해질 수 있죠. 튼튼한 뿌리는 결코
그 어떤 비바람에도 뽑혀나가지 않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아잔차 큰 스님, 자기의 스승인 거죠. 아잔차 큰 스님 말씀처럼 낙엽을 쓸고 갈 때 또 바로 뒤에 낙엽은 계속 떨어지고 저 길 끝에 가서 보면 또다시 낙엽은 떨어져 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 현존하라는 겁니다. 쓸고 있는 순간에 현존하지 떨어질 것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또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이니까 매번 반복하는 게 아니라 매번 새로운 것이 되어라 하는 말씀인 것 같네요. 참 좋은 내용이죠. 10 스트링스 그룹의 연주로 켈틱송 띄워드립니다.
네, 요즘에 시청자들께서 홈페이지에 댓글 참 많이 달아주고 계셔요. 한 분 한 분 다 소개는 못 해드리지만 그래도 그 중에 이렇게 내용을 몇 분씩 뽑아서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요. 박수현님께서 이런 댓글 주셨네요. 낮에 나온 반달 동요를 부르는 스님 목소리가 참 좋습니다. 마음이 넓고 자애로운 엄마의 음성이라고나 할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스님의 동요 앨범 혹시 내셨는지요? 꼭 구매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셨습니다. 동요 앨범 나온 지 몇 년 됐습니다. 꽤 오래됐어요. 이거는 그 인터넷 라디오 방송 윤화방송에서 판매하고 있거든요. 3216-1789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3216-1789로 직접 문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강세장님, BTN 개국 20주년 부산에서의 특집방송 감명 깊게 보고 들었습니다 하셨고요. 허칠선님, 저녁 시간에 맞춰주신 대구 공개방송, 일터에서 일 마치고 하루 일과를 마친 뒤 친구 여러 명이 동참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좋은 방송 편안하게 볼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BTN 개국 20주년 축하드리고요. 스님도 늘 청안하십시오 라고 하셨네요. 이 대구 공개방송은 워낙 그날 연주도 좋았고 그날 오셨던 분들의 리액션과 반응이 워낙 좋아서 편집할 게 없었다 그래요. 우리 전지현 PD 이야기가.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하지 못하고 1부, 2부로 나누어서 그날의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다 소개해 드린다 그럽니다. 그래서 2주에 나누어서 1부와 2부를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이번에 놓치면 다음에 재방송 보면 되지가 아닙니다. 1부, 2부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2주를 연거푸 보셔야 되는 겁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정혜님도 광주부터 부산, 대구까지 공개방송 정말 감동적이고 마음을 정화시키는 법문 잘 봤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봄바람이 차가운 저녁, 대구 학생문화센터는 스님의 공개방송으로 환호의 도가니였지요. 박수를 하도 쳐서 손바닥이 얼얼할 정도로 아팠습니다. 리베르 탱고와 여인의 향기, 열정적인 연주, 감동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날 그 오리엔 탱고가 그 탱고곡으로 소개를 해서 이제 TV로 직접 한번 보세요. 얼마나 연주가 멋진지. 여러분이 보시고 소감도 이렇게 홈페이지에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금녀님,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개국 20주년 축하드립니다. BTN이 더욱 발전하실 수 있기를 기원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달팽이 편지 보내주신 분 메일로 왔는데 소개해 드릴게요. 메일로 보내주셨는데 아이디가 귀여운 팬더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귀여운 팬더님의 오늘 편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4호선 한성대 3번 출구를 나와서 정각사 안내 팻말을 보며 언덕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아, 정목 스님이 다니시던 길이구나. 천천히 주위를 살피며 올라갔죠. 절에 다다르는 순간, 아, 나는 역시 복이 많은 사람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법당에서 마주치는 스님들과 보살님들의 미소가 어찌나 예쁘던지요. 정각사 곳곳에서 스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실은 어제 제게 너무나 힘든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힘들었던 마음이 정각사에 도착하는 순간 툭 내려놓아졌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시며 친절하게 곳곳을 안내해 주시던 종무소의 봉사자 보살님. 무엇이라도 제게 힘이 되어주고 싶은지 달력과 복주머니를 주시며 환하게 웃으시더군요. 복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탓의 기운으로 희망을 얻으라고 이렇게 쓰여진 글귀를 일일이 읽어주시는데 고마운 마음에 그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대접받으니 그대로 치유가 되더군요. 정각사를 뒤돌아 내려오던 길에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올라갈 때는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그런데 내려올 때는 든든하게 등을 밀어주는 따뜻한 봄 햇살을 받으며 산책하는 여인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싶네요. 작은 인연도 소중히 여기고 정성으로 대접해 주시는 정각사 보살님과 스님들께 고맙습니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절에 다녀오셨군요. 제가 없는 날 다녀가신 것 같아요. 이 사연을 보니까. 그래요. 정각사에는 제가 두 번째 주 일요일에 오시면 틀림없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두 번째 주 일요일에 오십시오라고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5월 달에도 5월 10일에 두 번째 일요일에는 오전 10시 반에 법회를 하니까 누구든지 이 시간을 시청하시는 분들 종교도 관계없고요. 뭐 어떤 상태라도 관계없어요. 뭐 친구와 또 가족과 뭐 도반들 편하게 오시면 됩니다. 가끔 교회 다니시는 분들과 성당 다니시는 분들이 우리 같이 종교가 다른 사람도 법회에 가도 예의에 어긋나지 않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전혀 예의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아무나 편하게 오실 수 있고요. 뭐 불교식으로 어떤 의식을 꼭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어울려서 함께 행복한 시간을 만드는 그런 법회니까 두 번째 주 일요일은 아무 때나 짬 내시면 되겠습니다. 5월에는 5월 10일이니까 기억해 두셨다가 관심 있는 분들 다녀가시면 좋겠네요. 742-1231 서울 지역번호 02-742-1231로 직접 문의해서 다녀가시면 고맙겠고요. 오늘 여기 사연을 주신 귀여운 팬더라는 분 뿐만 아니라 이 시간 시청하시는 여러분에게 사랑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할 거예요 라는 음악을 공양 올립니다.
5월 한 달 동안의 방송은 대구와 대전의 공개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6월에 또 다시 만나 뵙기로 하고요. 아름답게 4월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에 경배 올립니다.